안녕하세요. 중학교 2학년 여러분, 어서와 충남 온라인 학교 도덕 2 수업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배방고등학교 에서 윤리를 가르치고 있는 김선명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우리 금요일에 보고 화요일에 다시 보는 건데 주말이랑 월요일 잘 보냈나요? 그러면 여러분 필기구랑 열심히 수업 들을 마음가짐도 모두 준비됐나요? 자, 다 됐으면 지금부터 지난 시간 채팅 Q&A 먼저 할 건데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올려줬던 댓글들을 모두 한번 살펴봤어요. 근데 몇 가지 질문이 있어서 선생님이 설명을 먼저 해주려고 합니다. 이 온라인 학교 수업을 들으면서 이걸 들으면 수업 시간에 다시 안 배우냐는 질문이 많이 올라왔는데 일단 학교마다 온라인 학교 수강을 숙제로 내준 학교도 있고 아닌 학교도 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 온라인 강의는 여러분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강의이기 때문에 권리를 누린다고 생각하고 영상 시청하시면 되고요. 학교에 돌아가면 같은 내용을 배우더라도 복습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들으면 훨씬 여러분 학습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윤리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일단 도덕과 윤리는 같은 의미로 봐도 괜찮아요. 둘 다 인간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지켜야 할 어떤 규범을 의미를 하는데요. 윤리가 도덕보다는 조금 더 규범적인 의미가 크다는 거. 그 정도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채팅에서 선생님한테 병아리를 닮았다고 한 친구도 있었고 행복한 참새를 닮았다고 한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 친구들이 그 댓글을 보고 선생님한테 조류상이냐고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열심히 수업에 참여해주고 댓글 많이 달아줘서 고마워요. 이번 시간에도 열심히 수업에 참여하면서 댓글 불러주면 좋겠습니다. 네, 스리 반가워요. 지민이도 반가워요. 저번 시간에 봤던 친구들 이름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먼저 복습 한번 해볼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정보통신 윤리를 배웠었어요. 기억나나요? 자, 정보통신 윤리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보면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가상공간의 특징 네 가지가 뭐였죠? 첫 번째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어서 자유롭다는 점. 두 번째는 그렇죠. 자율성. 세 번째는 개방성, 네 번째는 익명성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로 정보화 시대에 발생하는 문제에는 어떤 게 있었죠? 맞아요. 민주, 초코라떼 친구, 그리고 예준이도 맞았어요. 정보화 시대에 발생하는 문제에는 사이버 폭력, 사생활 침해, 혹은 저작권 문제, 인터넷 중독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쵸? 맞아요. 사라도 맞았어요. 지은이도 맞아요. 개인정보 유출.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정보화 시대의 도덕적 책임을 가져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정보통신 매체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리터러시, 그리고 인터넷 예절 지키기, 스스로 절제하여 사용하기, 신중한 태도 가지기 이런 것들이 있었죠. 많이 몇 시까지 하냐고 물어보는데 약 2시 40분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리 친구들 댓글 올려주는 거 보니까 저번 시간에 아주 잘 집중해서 들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은 무엇을 배울지 한번 알아볼게요. 여러분,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세상을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죠.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다 보니까 늘 평화로울 수는 없어요. 갈등을 겪기도 하죠. 여러분이 겪는 갈등에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겪는 갈등. 그쵸? 친구들과의 갈등이 있기도 하고 부모님과 갈등을 겪기도 하죠. 그쵸? 친구랑 싸우는 거 정민이, 명준이, 민기. 그쵸? 의견 차이 맞아요. 사라가 얘기한 것처럼 의견 차이로 인해서 갈등하기도 하고 형제간 그렇죠. 돈 문제, 게임 안에서 갈등하는 것들 갈등을 겪으면서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갈등을 겪으면 마음이 어때요?
슬프죠. 화가 나기도 하죠. 서럽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답답함을 느끼기도 해요. 그쵸? 그래서 역시나 타인과의 관계를 배워야 하고 평화적 갈등 해결을 배워야 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다투거나 감정적으로 느껴야 돼요. 다음으로 몸으로 행동할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오늘은 다양한 갈등의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고 마음으로 느끼고 그리고 몸으로 행동하고 원인을 직접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번 시간에도 역시 미션을 드릴게요. 이번 시간 미션은 첫 번째, 내가 평소에 겪었던 갈등 떠올리기. 그리고 두 번째, 그 갈등 상황에서 내 마음과 내 행동은 어땠는지 떠올리기. 세 번째로, 갈등을 겪은 상대방의 마음까지 한번 헤아려 보기. 이게 우리가 이번 시간에 해야 하는 미션이에요. 그리고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듯 여러분의 댓글 있죠. 악성 댓글은 내용에 따라서 정보통신망법 70조 사이버 명예훼손, 형법 제311조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올리는 댓글은 실시간으로 녹화되고 있다는 점 기억하고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정보통신윤리에 따라서 스스로 적재하고 학습과 관련한 댓글만 달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갈등의 원인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갈등, 아까 다 이야기해줬었죠. 첫 번째로는 친구와의 갈등. 그쵸? 친구 사이에서 의견이 달라서 다투는 경우도 있고, 그쵸? 각각의 의견이 달라서 동민이.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가족 사이의 갈등. 부모님과 다투는 경우도 있죠. 내가 열심히 공부하다가 잠깐 스마트폰을 보는 사이에 방에 어머니가 들어오셔서 또 스마트폰하고 공부 안 한다고 잔소리 하시는 경우, 이런 경우 또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에 부모님과 갈등을 하기도 하죠. 또 이웃 간의 갈등 중에서는 뭐가 있을까요? 그림에 나와 있듯이 층간소음, 이웃 간의 갈등,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인 사이의 갈등 혹은 부부 사이의 갈등도 있죠. 이렇게 우리가 사회에서 맺는 다양한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알아봤어요. 이런 갈등이 발생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가요? 참새, 지우, 승상이, 준영이 맞아요. 층간소음. 그쵸. 엄청 공감이 되기도 하죠. 속상해요. 마음이 안 좋아요. 슬퍼요. 짜증나요. 심란해요. 미안해요. 답답하고. 그쵸. 심란하고 슬프고 짜증나고 답답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마음 잘 기억하고요. 다음으로 사람들 사이의 갈등만 떠오르나요? 이런 갈등도 있어요. 너무 바쁜데 마침 내 앞에서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졌을 경우, 급한데 그냥 이번만 한번 건널까? 하는 생각이 들죠. 이것도 갈등 중에 하나예요. 그쵸? 두 번째로는 오늘 유튜브 많이 봤는데 침대 위에 누워서 많이 봤는데 빨리 자야 내일 또 일찍 일어날 텐데 그만 볼까? 근데 더 보고 싶은데 조금만 더 볼까? 이런 갈등은 어디서 일어나나요?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게 아니죠. 그렇죠. 내적 갈등, 내 마음 안에서. 인철이 맞았어요. 동민이도 맞았고 예준이, 찬호도 맞았어요.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이에요. 그래서 내 양심 그리고 내 마음에 천사와 악마가 서로 속삭이듯 흔들면서 일어나는 그런 갈등, 부딪힘 이런 거를 내적 갈등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갈등의 유형을 한번 살펴보면 내면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으로 나뉘어요. 사실 갈등이라는 단어는 칡나무 그리고 등나무를 의미하거든요. 이 갈등이라는 두 글자가 나타내는 두 나무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자라나요. 칡나무는 왼쪽으로 자라나고 등나무는 오른쪽으로 자라나요. 그리고 이 두 나무는 이렇게 줄기를 타고 올라가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될까요? 서로 다른 방향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복잡하게 엉키겠죠. 그래서 이런 충돌과 복잡한 엉킴이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경우 내적 갈등이라고 불러요. 내적 갈등은 한 개인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심리적 갈등. 그쵸? 나머지는 지우랑 희정이가 이야기해주는 외적 갈등이에요.
외적 갈등은 개인과 개인 사이, 그리고 개인과 집단 사이, 집단과 집단 사이에서 일어나는 경우를 외적 갈등이라고 부릅니다. 두 유형의 차이를 이해했나요? 어렵지 않죠? 그쵸. 예준이도 진규도 정답 잘 얘기해주고 있어요. 정연이도, 인철이도. 맞아요. 속상하고 화나고 싸우고 화해하는데 또 갈등해요. 맞아요. 자, 그러면 갈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어떤 선택을 하지 못하고 망설이거나 괴로워하는 마음 상태,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뭐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쵸. 내적 갈등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그리고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 목표나 이해관계가 달라서 서로 대립하거나 충돌하는 것을 뭐라고 부른다고 했죠? 맞아요. 외적 갈등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야기해 준 것처럼 갈등이라는 건 내적 갈등 그리고 외적 갈등을 모두 포함한 개념이라는 걸 기억해야 해요. 자, 그러면 갈등이라는 거는 꼭 나쁜 걸까? 우리 매일매일 갈등하고 많이 갈등하는데 갈등을 전혀 겪지 않는 사람도 있잖아요. 내가 한 번이라도 갈등을 겪었다면 나에게 큰 문제가 있는 걸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아니에요. 정연이는 아니라고 이야기해줬어요. 예준이도 아니라고 이야기해줬어요. 정민이도. 그쵸? 우리는 누구나 각자의 가치관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무조건 일치할 수는 없죠. 사람들마다 다 개성이 있고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게 당연한 만큼 갈등도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다만 이 갈등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을 경우 그리고 같은 문제로 여러 라고 동민이가 질문해 줬는데 그 부분을 지금부터 한번 배워볼 거예요. 자, 우리는 왜 갈등할까? 자, 첫 번째 갈등 원인을 한번 알아볼 텐데 여러분 급식실에서 새치기 당한 적 혹은 새치기 한 적 있나요? 급식실 근데 뒤에 줄을 서 있는 친구들은 어떨까요? 그 친구들도 똑같이 밥을 먹고 싶겠죠. 빨리 먹고 싶어서 줄을 선 건데 이런 고생이나 노력 없이 금방 다른 친구들 사이에 껴서 새치기를 하는 경우 그 친구가 미울 수 있겠죠. 갈등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겠죠. 아는 언니가 맨날 새치기예요. 패거리로 새치기를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쵸? 기분이 안 좋죠. 맞아요. 두 번째로는 우리 사회에서 길거리를 가다 보면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중에 하나인데, 여기 플래카드를 보면 재건축을 통한 고층 아파트 건설 적극 찬성, 그리고 결사 반대 이렇게 적혀 있죠. 자, 두 집단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재건축을 해야 한다. 일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여기서 일조권이라는 건 햇빛을 받기 위해서 재건축을 반대하는 고층 아파트 들어서지 않게 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은 지금 뭐가 부딪히는 거죠? 왜 일어나는 걸까요? 의견이 달라서 동민이 이야기해 줬어요. 의견이 달라서. 지우 노조 갈등. 그쵸. 노조 갈등도 이런 갈등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자, 서로 생각이 다르고 입장이 다른데 뭐에 대한 입장이 다르냐면 이해관계의 차이예요. 여기서 이해라는 건 우리가 다른 친구를 이해해주다 그 의미의 이해가 아니라 이로울 이자에 해로울 해자, 이로움과 해로움을 의미해요. 각자 이로운 게 뭔지 해로운 게 뭔지 서로에 대한 생각과 입장이 다르다 보니까 그 차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급식 새치기도 나도 빨리 먹고 싶고 다른 친구도 빨리 먹고 싶다는 그런 이해관계가 충돌하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고 옆에 재건축에 대한 입장도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발생을 하는 거죠. 자, 다음으로 두 번째 상황이에요. 지금 합창대회 연습을 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앞에 있는 두 친구가 얼굴을 찡그린 채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무슨 대화인지 한번 볼게요. 이번 합창대회에서 우리 반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래 잘하는 사람들만 뽑아서 연습하기로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남학생이 노래를 잘하든 못하든 간에 우리 반 친구들 모두 함께 합창대회에 참가하는 것이, 합창대회를 준비하는 것이 더 좋은 추억으로 남지 않겠어? 라고 이야기하니까 여학생이 이왕이면 1등 해야지
라고 이야기했고, 그쵸, 유진이 축제 때 맨날 저러죠. 남학생이 꼭 1등 하려고 대회에 참가하는 것은 아니잖아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지금 두 친구가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서로 대회의 과정과 결과 중 중시하는 게 달라요. 여학생은 뭘 중시하는 거죠? 그쵸, 지금 여기서도 여학생 편을 드는 친구가 있고 남학생 편을 드는 친구가 있어요. 의견 차이, 결과. 그쵸, 스카이그라운드 친구가 결과라고 이야기해줬어요. 우승하는 거, 1등 하는 거. 그 결과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게 이제 여학생의 가치인 거죠. 그 다음 남학생은 결과와 과정 중에 뭘 중시하는 거죠? 그쵸, 과정이죠, 과정. 남학생은 과정을 중시하고 있어요. 그쵸? 여학생은 1등 해야지, 결과. 남학생은 1등에 참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친구들과 함께 추억을 만드는 그 과정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걸 가치관의 차이라고 불러요. 가치관이라는 건 가치에 대한 관점을 의미합니다. 그럼 가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 중요시하는 가치는 무엇이 있나요? 성현이 가족이라고 이야기했고, 지성이는 인형이 제일 중요하다. 현준이는 목숨, 백상어 친구는 나 자신. 저 가족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펭귄이는 행복이요. 의리, 존중, 사람, 친구, 게임, 그쵸? 라이언이는 돈이 중요하다. 여러분 이렇게 다양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갈등을 안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다른 가치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원인이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 자, 다음으로 세 번째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런 상황 학교에서 안 겪어본 친구가 더 드물 것 같아요. 미진이가 그러던데 네가 나 없을 때 내 욕을 했다며? 뒤에서 미진이가 남학생의 욕을 했다는 것 같아요. 뒷담화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학교에서 꼭 뒤에서 남을 헐뜯는 친구들이 있죠. 갈등이 생겼을 때 갈등을 겪는 그 친구랑 직접 대화하고 협력하는 게 아니라 뒤에서 내 편을 만들기 위해 다른 친구들에게 그 갈등을 겪는 친구에 대한 험담, 그리고 그 친구를 헐뜯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되나요? 상황은 더 악화돼요. 학교 폭력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결국에 모든 친구들이 서로 불편해져요. 직접 갈등을 겪지 않은 친구들도요. 그쵸? 배신감을 느껴요. 동민이 배신감을 느껴요. 이간질하거나, 그쵸? 정민이 싸워요. 맞아요. 이런 경우에 결국 친구들 안에서 갈등과 싸움이 발생하고 둘 사이의 일이 점점 커져서 집단과 집단 사이에 큰 갈등이 되기도 해요. 자, 두 번째 상황 볼까요? 자, 땡땡 저격수가 SNS에 다른 사람의 신상을 드러내지 않고 그 사람을 저격해서 마땅한 근거 없이 비방하거나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폄하하는 글을 올린 경우, 이런 경우 본 적 있어요, SNS에서? 왕따가 발생하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해주기도 했어요. 그쵸, 저격수. 여러분 이런 경우 맞아요. 페북으로 하는 건 찌질해요 라고 지우가 이야기해주기도 했고 정민이 해주기도 했는데 맞아요. SNS에서 친구의 이름만 드러내지 않았지 사실은 그 친구인 거를 예측할 수 있도록 글을 쓰죠. 저격을 해서 이런 행동에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이런 식의 글을 쓰는 경우가 많아요. 굉장히 비겁한 행동이죠. 이것 말고도 SNS 상에서 다른 사람을 근거 없이 비방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듯 잘못된 알고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흑백 논리 먼저 볼게요. 흑백 논리는 전부 아니면 전무라고 생각하기. 흑 아니면 백이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사고 논리가 흑백 논리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친구가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친구는 그럼 나를 싫어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경우 흑백 논리의 오류를 겪는 경우예요. 사실 그 친구가 나를 좋아하지 않지만 싫어한다기보다는 별다른 관심이 없을 수도 있고, 그쵸? 관심이 없을 수도 있고, 혹은 아주 작은 호감이어서 좋아한다고 말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이런 상황일 수 있는데 그 중간의 논리를 다 빼먹고 흑 아니면 백, 좋아하는 거 아니면 싫어하는 거, 옳은 거 아니면 무조건 나쁜 거라고 생각하는 논리, 그걸 흑백 논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였던 긍정적인 면을 낮게 평가하기를 볼게요. 보통 이거 다른 사람들에 대한 시기심, 질투심 때문에 많이 실수를 하죠.
상대방의 노력이나 수고를 깎아내리고 인정하지 않으면 감사한 마음을 배우지 못하고 나의 인격도 같이 깎아내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남 탓하기는 문제를 남의 탓으로 돌리고 자기의 잘못은 반성하지 않는 태도죠. 그쵸? 자신의 책임감을 덜기 위해서 비겁한 행동을 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자기의 잘못을 반성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성찰하면 훨씬 더 마음이 나아질 텐데 그러지 못하는 거죠. 네 번째는 남 탓하기예요. 남 탓하기는 문제를 남의 탓으로 돌리고 자기의 잘못은 반성하지 않는 거. 이렇듯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않고 잘못과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는 주변 사람들과 반복적인 갈등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꼭 자, 여러분 선생님이 지금 댓글을 많이 보고 있는데 수업과 관련 없는 댓글을 쓰는 경우에 다른 친구들의 학습을 방해할 수 있으니까 그런 글들은 조금 자제해 주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않는 태도, 잘못과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 이런 태도도 반드시 고쳐야겠죠. 자, 그러면 사람들은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까 한번 볼게요. 자, 글을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학교가 끝나고 5시가 되니까 지윤이는 집에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혜민이에게 말했어요. 혜민아, 나랑 같이 집에 가자. 나 혼자 가면 심심해. 라고 이야기했는데 혜민이가 조금만 기다려. 나 지금 게임 중이잖아. 라고 이야기했어요. 지윤이가 안 돼. 나 지금 가야 한단 말이야. 라고 하니까 혜민이가 그럼 혼자 가. 지금은 절대 안 돼. 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자, 혜민이가 게임을 하느라 지윤이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고 화가 난 지윤이는 교실 문을 쾅 닫고 집으로 혼자 가버렸어요. 혜민이 역시 지윤이 행동에 화가 났고 다음날 둘 사이에는 찬 바람이 쌩쌩 불었다고 해요. 자, 여러분 이 다툼을 어떻게 바라볼 것 같나요? 게임은 나중에도 할 수 있으니 같이 가야 할 것 같아요, 재호. 이강이 학교 끝나면 집 가서 롤 해야 돼요. 여러분 롤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선생님 댓글 보니까. 지윤이가 잘못했다. 각자 의견이 지금 다른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채혁이, 지은이, 민준이, 민규가 이야기한 내용을 한번 읽어보고 넷 중에 나랑 같은 생각을 하는 친구를 한 명 골라서 그 이름을 한번 기억해 봅시다. 한번 읽어봐요. 지윤이가 이기적이라고 하는 학생도 있고 둘 다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도 있어요. 학교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인간이 친구. 온풍기를 틀어줘요. 진정한 친구라면 금방 풀릴 것 같다. 서로서로 상대를 존중해야 한다. 자, 다 읽었으면 지금 이름을 한번 기억을 해볼까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갈등을 해결하는 유형을 테스트하기 위한 문제였어요. 한번 볼게요. 자, 채혁이와 같은 생각을 한 친구들은 맨 왼쪽 위에 있는 회피형입니다. 자, 회피형. 이 회피형은 갈등이 끝날 때까지 멀리 떨어져 있는 타입입니다. 그 다음에 지은이와 같은 생각을 했던 친구들은 수능형이에요. 자, 수능형. 수능형은 다른 친구의 말하고 있는 어떤 내용에 대해서 비추고 있는 거여서 화면이 조금 어두운 거거든요. 지금도 어둡나요? 됐어요? 자, 민준이는 직면형이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꼭 해야 직성이 풀리는 타입이에요. 어찌 보면 지은이와 대비되는 유형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규는 협력형입니다. 협력형은 상대방의 이야기도 듣고
괜찮아요? 밝아졌어요? 상대방의 이야기도 듣고 내가 원하는 것도 잘 이야기해서 서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을 하는 유형이에요. 어떤가요? 여러분의 평소 갈등 해결 유형과 비슷한가요? 재호는 협력하기예요. 상범이도 협력하기. 소확행 친구는 회피의 수능이 협력형인 친구들이 많네요. 유진이는 직면형. 회피형인 친구들도 있어요. 민기도. 어때요? 잘 맞는 것 같아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런 갈등 해결 유형 중에 어떤 방법이 좋을지 평화적 갈등 해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지금까지 배운 내용, 갈등의 원인에 대해서 복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자, 1번 문제예요. 여러분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림 있죠? 그림 보면 층간소음을 나타내고 있는 그림이에요. 이 층간소음의 갈등 원인은 무엇이 있을까요? 층간소음의 갈등 원인. 어떤 차이가 있어서 윗집과 아랫집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어서 이 갈등이 발생하는 걸까요? 예준이 외적 갈등이라고 이야기해줬는데 외적 갈등은 맞아요. 근데 이 갈등의 원인, 가치관 침해라고 이야기해주는 친구들도 있고 이해관계, 시현이 말이 맞아요. 이해관계. 이해관계의 차이 때문이죠. 아랫집은 시끄러워서 해로움을 받고 있고 또 위층에서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뛰어놀거나 피아노를 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서로 이로운 것을 추구하려다 보니까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2번 문제예요. 지금 그림을 보면 청소년 화장 금지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어른 2명이 논의하고 있어요. 법으로 규제해야 한다라는 사람이 있고 자율에 맡겨야 한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갈등의 원인은 뭐죠? 여러분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예준이, 세현이, 승상이 맞아요. 찬주 맞아요. 가치관의 차이 맞아요. 의견 대립, 가치관의 차이, 생각의 차이. 가치관의 차이죠. 청소년의 화장에 대한 가치관의 차이.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 중요시하는 가치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두 사람이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학교에서도 선생님과 여러분들 사이에 혹은 여러분들 친구들 사이에서도 화장에 대한 가치관의 차이 때문에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이번엔 3번 문제 볼게요. 갈등이 생겼을 때 모든 문제를 흑 또는 백, 양극단이라고만 생각하고 그 이외의 중간 입장은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사고 논리를 뭐라고 불렀죠? 권수 롤 하실 분 여기서 찾으면 안 돼요. 수은이 흑백 논리, 유진이도 맞았어요. 성현이도 흑백 논리. 맞아요. 흑백 논리. 잘못된 의사소통 중에 하나였죠. 잘못된 의사소통이라고 이야기한 친구도 있는데 그렇죠. 여러분 아주 잘 들었네요. 집중해서. 흑백 논리 맞아요. 자, 마지막으로 4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갈등을 해결하는 유형 4가지 우리 살펴봤었어요. 기억나나요? 어떤 것들이 있었죠? 여러분 아까 테스트한 것들 중에서 나왔었는데 회피형 하나 나왔어요. 타협형, 또 수능형. 그렇죠. 마지막으로 직면형이 있었죠. 회피하기, 수능하기, 직면하기, 마지막으로 협력하기. 여러분 이번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잘 집중해서 듣고 댓글로 정답을 잘 적어주니까 틀리는 친구들이 거의 없어요. 선생님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학습 목표 다시 한번 점검해 볼까요? 자, 우리 지금까지 우리가 갈등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원인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혹시 질문 있나요? 어려웠던 내용이나 이해가 안 되는 단어나 이런 것들 물어봐도 괜찮아요. 세봄이 선생님 아직 안 가요. 어려웠어요? 안녕이 어려웠어요?
금요일 3시예요. 금요일. 지민이 수능이 뭐예요? 라고 물어봤는데 수능이라는 건 순하게 응하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 친구의 말을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가치관 대립이 일어났을 때 갈등을 겪는 친구가 이야기하는 대로 따라가 주는 거. 그게 순응이에요. 그러니까 내 비판적인 사고나 이런 거 없이 그냥 따라주는 것. 자, 그리고 회피형 같은 경우엔 나쁜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그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말을 잘 못하는 상황이다. 그런 성격이다 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뭔가를 이야기하려고 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다 보니까 잠시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는 게 현명한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근데 무조건 회피만 하게 되면 갈등이 해결되기 좀 어렵겠죠. 갈등을 통해 성장할 수 있나요? 동민이가 질문했었는데 이거 수업 초에 여러분들 갈등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어요. 선생님이 아까도 한번 설명을 했었는데 갈등이라는 거는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갈등할 수 있고 이 갈등을 친구의 말을 따르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훨씬 더 강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질문 많이 해줬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또 있을까요? 자, 갈등이 안 생기게 조심하면 가장 좋죠. 자, 그러면 학습 목표 확인 한번 해볼게요. 우리 오늘 다양한 갈등 원인의 차이, 가치관의 차이, 그쵸? 그리고 잘못된 의사소통, 그리고 잘못된 의사소통의 종류를 배워봤어요. 그리고 갈등과 그 해결 과정에서 힘든 점들, 슬프고 화나고 답답하고 서럽고 했던 그 마음들에 대해서 한번 첫 번째는 비누로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꼼꼼하게 손 씻고 손을 씻을 수 없는 상황에는 손 소독제 이용하기, 그리고 외출 시에는 꼭 마스크 쓰기, 기침할 때는 손이 아니라 옷소매에 기침해야 하고, 감염병이 의심된다, 열이 많이 난다 할 경우에는 가까운 병원에 방문하거나 1339에 전화해서 전화상담 증상 한번 물어보기. 자, 이렇게 알아봤고, 다음 도덕 이 시간에는 갈등 관리하는 지혜 기르기를 주제로 평화적인 갈등 해결 방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거예요. 내일도 모레도 오후 2시부터 어서와 충남 온라인 학교 시청해 주실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금요일 3시에 다시 건강하게 만납시다. 수업이 끝나면 쉬는 시간에 방송이 종료되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은 여러분들의 지성을 깨워주는 과학 시간입니다. 다음 시간 준비를 위해서 생방송이 잠시 꺼질 테니까 3시에 우리 다시 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도 꼭 시청해 주고 우리는 금요일 3시에 만납시다. 안녕.